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이란 취사, 정리, 세탁, 가사 서비스를 말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중에 재가라는 것은 머물재자의 집가자, 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말해요. 자, 대상자 집에 찾아가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죠. 그 집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기준은 무엇이냐?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 하지 않느냐? 그렇죠.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 서비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와주는 거죠. 컵을 들 수 있다면 컵은 들게 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나는 젓가락질만 해준다. 다 해주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만 해준다가 시험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항상 함께 청소한다, 함께 빨래한다, 함께 요리를 한다, 함께 장을 본다, 또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본다, 지지한다, 이런 말들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자는 누구냐?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죠. 우리의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할 일이죠. 그래서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끝내는 목표의 지점은 무엇이냐? 그렇죠. 자립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활에 성공시키는 거죠. 언젠가는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대상자의 상태는 좋아져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우리의 정답은 항상 다 해주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비스를 잘 주는지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자,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질환과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도록 한다. 그래서 니드가 무엇인지 어세스먼트 충분히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는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 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나는 좋은 식사를 하고 싶다, 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있고 싶다, 이렇게 각자 개별적인 욕구가 다르죠. 그 욕구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은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요양 대상자의 집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그분의 생활 방식, 그분의 가치관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를 한 달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변한대요. 자, 어머니,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물건, 자, 썼으면 이 자리에 놓으라고 했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어해요. 이렇게 대상자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대상자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방식에 따르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가 그분에게 맞춰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또는 65세가 안 됐어도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병에 걸린 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인보다 항상 잘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365일 어떻게 돌봐야 되냐?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364일을 잘 돌보고 365일 되는 날 넘어져서 다치면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라 정말 큰일 나죠. 자,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다치지 않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감염이 생기지 않게 청결하게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 문제를 바라보시면 정답이 다 보입니다. 자, 시험지를 대할 때, 그렇죠. 나는 현장에서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다 생각하고 문제지를 푸세요. 자, 그러면 내가 받는 고객이 누군지,
나의 서비스는 어디까지인지, 나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지를 대할 때는 나는 현장에서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막힘이 없이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이분은 편마비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그래서 어느 쪽을 잘 쓰지 못하는지, 그래서 어디만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벌써 한 문장 안에 이 스스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자립이라는 거죠. 자립. 자, 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유, 존중, 자립, 자립은 곧 자활이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의학이다. 이 의학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책이 만들어졌어요. 자, 간호사 책에서 간호조무사 책이 빠져나왔고, 간호조무사 책에서 요양보호사 책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은 명칭은 좀 다르지만 원래 한 덩어리의 반죽이었다. 한 덩어리의 반죽에서 먹기 좋게 반죽을 등분을 나눈 거예요. 등분을.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무엇인지,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는 항상 대상자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객이에요. 이 고객이라는 말은 돌아올 고자의 손님 객자예요. 나의 서비스가 좋아서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해요. 우리 쉬운 말로는 단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는 고객을 갖고 계셔야 되고, 고객을 많이 확보한 요양보호사는 이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늘 살아남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는 거고, 나의 서비스를 구매할 대상자가 없으면 나는 이제 이쪽 바닥에서 시들시들 이름을 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범절은 꼭 지키셔야 나의 상품 가치가 올라가요. 자,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형이에요. 무형인데 이 무형도 가치가 높게 상품답게 만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렇죠. 일단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주기 전에 항상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포지션은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내 선에서 안 되는 것은 항상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에서 온 학문의 바탕이 되는 자유, 존중, 자립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IQ예요. IQ. 우리의 대상자 중에 IQ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 인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이런 장애가 있어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진압력 장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진압력 장애가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불편한 판단력 장애,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이해력 장애,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력 장애, 그리고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헛된 생각, 허무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는 망상 등이 있죠. 그리고 선망이라는 것은 이 섬자가 헛소리 섬자예요. 허무할 망자. 그래서 허무한 말, 허무한 말을 하고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신병에 들어가죠. 자, 이런 대상자를 우리는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가 이러한 인지에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하나를 위치를 옮기더라도, 그리고 또 버리더라도, 그렇죠. 함부로 버리거나 옮기거나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은 가끔 쓰는 일이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 자제하고 물품을 내 살림처럼 아끼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대상자 집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국가 파출부인가? 그런데 여러분은 파출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출부는 국가 자격증이 없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이죠. 시도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케어 매니저이고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생명이 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되게 도와주는 조력자이죠. 생명의 수호자이신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를 국가 파출부라고 비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죠. 국가 파출부가 아니에요. 노인복지 기여자입니다. 가장 최전방에서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인력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흥하고 번성하고 번창시키는 조력자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는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로 크게 나누어요. 자, 그러면 신체라는 것은 몸신의 몸체.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손이 환자의 몸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 머리 감기기, 몸단장, 배설, 식사, 목욕, 체위 변경 이런 신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항목이 들어있죠. 자, 일상생활은 가사와 관련된 서비스예요. 그 엄마가 집에 서 있던 가사의 주가 뭐죠? 취사, 정리, 청소, 세탁이죠. 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이 서비스가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그렇죠. 직접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된 거죠. 자, 제가 간호대를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저희 교수님들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찾아가는 서비스라니 집에 와서 나의 신체적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를 해주는 요원을 국가가 보내주다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지금은 유병장수의 시대이고 불효자의 시대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케어의 시대예요. 그래서 케어를 간호사 혼자 하지 않아요.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룹니다. 그렇죠. 대상자의 안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대상자의 자활 이러한 목표를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수행하는데 이 중에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는 서비스가 제가 봤을 때는 요양보호사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한 서비스거든요. 자, 모든 어르신들을 그렇죠. 요양시설에 다 입소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에 다 입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는 국가의 비용을 적게 쓰면서 만족과 효과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가성비가 좋은 효율성이 가장 좋은 서비스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러 나가시는 노인복지의 기여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서비스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대상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접적이고 절실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내보내는 이유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일상생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심적으로 환자가 제대로 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도 아픈데 살림살이도 널브러져 있어요. 몸도 아픈데 식사도 제대로 누가 챙겨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의 상태는 더더욱 나빠져서 정말로 노인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또는 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악화되지 않도록 내가 자립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그 자립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는 바로 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재가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재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주어야 잘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와 관계된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